보통 우리가 사먹는 김밥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식자재 원가의 기타 비용과 인건비의 마진이 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보다도 저렴한, 그러니까 기타 비용이나 마진을 제외하더라도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그것도 채 2년도 안 돼서 말이죠. 왜 그렇게 팔아야만 하고 고작 실투자금 얼마 없이 운영도 가능할 수 있는지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도림천과 아주 인접해 있는 언덕 없는 평지에 위치한 신축이 채 2년도 안 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지금 총 원룸 개수 18개에 위반 건축물은 질색을 하는 분이라 전혀 위반의 소지도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과 융자를 합하면 인수금이 1억 정도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융자는 그렇다 쳐도 보증금 그거 다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이 있고 또 아닌 물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은 흔히 말하는 라임스톤으로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일조권의 제한 없이 아주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국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위치 정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쪽 매물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2호선과 신림선이 있는 신림역까지는 600m 거리에 있습니다. 다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변에 도림천과 남부순환로와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건지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주변으로 보라매 공원과 보라매 병원, 롯데백화점까지 인프라가 풍부하고 바로 주변에는 관악신사시장까지 접해 있다는 점도 특장점입니다. 인근에는 남부초등학교와 남서울중학교, 성보중학교가 있습니다. 물건 정보 이어보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36.21평,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사용 승인되어서 매매 가격은 20억, 월세는 632만원이 나옵니다. 실투자금 1억 4,675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는 물건이지만 그렇다고 보증금이 엄청 많거나 또는 융자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일 가격대에 비해서는 융자가 많은 편이기는 하지요. 그 말은 소액임차인 보증금을 모두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7억 8천이라는 금액은 담보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이 부분은 물건 다 살펴본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면 일반적인 너무나 다중주택스러운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는 창고라고 표기된 보일러실이 있고 호실은 총 3개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바로 앞에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 총 3개 호실이 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 앞에는 CCTV가 있는데 건물 규모에 비해서 총 12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계단창을 소방관 진입창으로 사용을 한 모습입니다. 요즘 약간 편법이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방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도로와 접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설계상 계단실이 무조건 도로와 접해야 한다면 비효율적인 설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어서 2층이랑 3층을 보고 있는데 2층부터는 방이 총 4개 호실씩 있습니다. 당연히 2층, 3층, 4층은 모두 동일한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보셨겠지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랑 1층은 조금 바닥 면적이 좁고 2층부터는 그것보다는 더 넓게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옥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옥상 나가기 전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걸 열어보면 보일러실입니다. 5층에는 보일러실이 별도로 없었는데 이렇게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공간 활용을 잘한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가면 위로는 실외기가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 벽면은 다락방인데 밑에 4층 중에 2개 호실이 복층형 원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준공 후에 층고를 높여서 다락방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반 건축물이 될 테고 위반 건축물은 정말 질색하시는 분이라 별도로 옥탑방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락방 아래층 말고 위층에도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새가 맞춰졌지만 비어있는 호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모든 호실은 이렇게 분리형 원룸입니다. 그냥 가장 원룸의 기본 정석인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에 화장실 좌우로 방과 주방의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주방도 뭐 지어진 지 2년 밖에 안 됐으니까 깔끔합니다. 사실 아쉬운 점은 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뭐 요즘 전세로 맞출 거 아니시면 월세로 이 정도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부를 포함해서 모두 잘 살펴봤습니다. 건물은 어느 하자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어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내외부 모두 살펴봤으니 해당 물건의 가격에 대한 부분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 때 본인들이 빌려주는 원금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으면 대출을 그만큼 안 해줍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원이니까 총 18개 호실에 대해서 모두 반공제를 할 경우에는 담보 가능 금액에서 9억 9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해줍니다.
그 금액이 7억 8천인 것이고 이걸 채권채 고액까지 계산한다면 약 9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은행에서 안전하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19억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차주가 이자를 안 내고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최소 19억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감정가에 많아야 80% 정도를 담보가액으로 잡으니 감정가는 지금 이 가격보다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건물은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호실을 보증금 5,500만원으로 맞출 수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9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보증금은 10억 7천만원. 그러면 보증금을 1억 8천만원만 더 준비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타이트하고 지하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천만원으로 맞춰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외 호실들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럼 처음 투자금 1억 5천만원, 보증금 반환 금액을 여유롭게 2억 5천 정도의 취득세 정도 계산한다면 5억 정도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그 정도 금액이지. 이미 지금 이 건물은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연장하거나 손바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월세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